자, 독일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주진우가 예. 이제 두 대한민국 분이 궁금한 게 언론인 중에서 예. 최순실 재산 전문가가 돼버렸어 이번에. 공부하는 주진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 그전엔 안 했어요? 아니 여기는 공부를 안 하는 기자지. 제가요? 발로 아니야, 뛰면서 공부 열심히 해요. 감각으로. 아니, 그 무척 취재를 잘하고 그 예전에 취재했던 아니, 10년 전, 15년 공부를 전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를 내가 잘 못 봤는데 이번에는 같이 그 호텔 방에 있으면서 예. 아유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이 뭐 저 스님이 예. 불경 보는 그런 왜 모습이에요. 뭘 집중 있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뭐 아니, 공부했어요? 도구 공부한 거야? 공부 안 했어요. 에이 했으니까 했다고 그러시겠지. 아니 자료들 읽었죠, 자료들. 그걸 새벽에 공부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시차 때문에 깨어나서 일찍 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읽었고 저기 의원님도 기사 이렇게 다 스크립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의원님이 그 안민석 의원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능력과 그리고 또 경박함에 대해서는 또 비난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다 인간성에 대해서는 누구든 흠잡지 않지 않습니까? 안 의원님이 경박한 적은 없었죠. 누구야 좀 경박해요. 눈에 잘 안 그러지 띄어서 않은데 그랬지. 나는 그러지 봉도사 개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예. 다 그런 거야. 봉도사 주진우는 안 그런 것 같아? 봉도사 영향이 있어요. 정청래는 안 그런 것 같아? 아니 그게 정청래 안민석 그렇죠. 그 전에 이재명도 있었어요. 근데 주진우도 그래. 서로 칭찬하다 막 오두가기로 금방 이제 또 폭로전 해? 아니 근데 빤스 배틀 해봐. 아니, 의원님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기 그 흠잡는 사람을 못 봤었는데 가까이 있어 보면 있을수록 그래요. 좋으신 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어허. 원래 열심히 하는 게 전공인데. 그러니까 무지 열심히만 하는 것 같아. 예.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속을 한 6, 7개 잡으면 예. 저희 보통 취재할 때 서너 개 잡아도 서너 명만 만나도 지치죠. 네,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6, 7개를 세팅을 하세요. 근데 조금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달려가세요. 추가로 하나 더. 네, 기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국회의원인데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추가로 취재를 수도권 내리사서는 얘기 안 해요, 거기서? 거기서는 안 하죠. 거기서는 안 해. 다른 데서는 또 겸손하게 또 얘기하세요. 근데 기자와 예. 국회의원이 만났을 때 참 신뢰주가가 커요. 이번에도 원래는 서로 끝까지 안 믿는 관계지, 정치인과 기자라고 하는 것은. 주진우 기자가 나 아니었으면 세상 살다가 어떻게 총영사관 관저에서 밥을 먹겠어.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관계 없어요, 그거는. 아니, 왜냐, 거기는 기본적으로 의전, 그리고 대접, 이게 그 자기들 공적 그리고 이제 업무예요. 우리가 저는 근데 최순실 거래를 네. 이야기해봐. 아니요 그 총영사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중요하게 국회의원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었으면은 아니, 원래 어떻게 여기- 독일 검찰청을 들어가겠어. 아니요 그런 것도 별로 뭐 주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그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뭐 의전 그런 거 싫어요. 의전 치료. 맛 없고 아니, 근데- 이상한 거 먹는 걸 좋아해요? 예, 그냥 간단하게 라면 사발면 먹고 얼른 후딱 없어지고. 근데 여기 안민석 의원이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특징이 뭐냐면 쭉 이렇게 그 그림이 지나가잖아요. 그림이 지나가는데 남이 안 보는 거 찾아내는 촉이 있어요. 아니 다 봉도사 우리 계열의 아니 우리는 특징이죠. 딱 정확하게 정답만 찾아내거든. 근데 정답 아닌 것도 찾아내는데 그러다가 그 와중에 걸리는데 꽤 핵심적인 걸 잡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지금 것은 저기 안 의원께서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예. 내밀하게 쳐다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게 폭이 넓고 깊은 거가 맞죠 이번에 자, 최순실 예. 사이트에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그래서 그만하시고. 아니 무슨 얘기하라고? 독일 들어가서 재산.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러 우리 주진우가 왔잖아. 파악한 아니 독일 재산.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주기자 이 양반들이 감옥 가고 싶어. 의원님 얘기하셔야죠. 뜨끈한 거니까. 예. 아니요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구도를 일단, 잡아주고. 일단 저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예. 독일의 애국동포, 애국동포야, 외국동포야? 애국동포, 애국동포.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한 달 전에도 독일에 가셨고 또 예. 가셨어요. 그분이 A 모 씨라고 해줘요, 그냥 A. 그냥 애국동포, 애국동포. 동포. 그럼 저 일베는 아니지? 일베는 아유. 자기들 맨날 애국이라 그러잖아. 이제 그분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에 추적을 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러 독일을 갔거든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요, 한 달 전에. 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서울대 후배예요? 외대. 예. 그거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도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 이번에 같이 간 안원구 국세청 국장, 안원구에. 국장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땅굴세. 자기가 전문가라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총망라됐다. 어허. 복잡해요. 이야, 그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에는 반신반의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최순실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 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주위에서 이래저래 수습을 해보니까 누가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냐 물어보니까 주진우 기자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둘이서 코워킹을 계속 하고 아니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 또 주 기자의 또 이런 나몰래 이 추적하고 있던 이 파트는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이명박 재산 저기 무슨 오촌 살인 사건 이런 거 추적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또 최순실 재산까지. 그래. 아니 근데 그리고- 오래됐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이제 오래됐어요. 안원구 국장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예. 그분을 정인으로 세우느냐 마느냐를 예. 보고서 저하고 이제 인연이 좀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분을 꼭 모셔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 우리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분은 전문가로서 딱 보기만 데이터만 보더라도 아 이게 세탁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거를 한눈에 딱 보는 분이니까 그리고 주진호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보고 온 거를 전문가 안원구 국장이 이야기하면은 더 신뢰도가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칼만 갈고 있지 마라. 그분이 얼마나 억울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도곡당 땅을 봤다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라. 아하.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 안 국장님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다. 최순실의 재산을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 사람들이 믿죠. 믿을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돈 세탁 전문가 네. 안원구 국장님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팀을 짜가지고 3명이 독일로 날아가서 예. 독일의 애국동포 우리 4명이 한 팀이 됐어. 드림팀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분은 왜 그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고 있었대? 그분은 애국동포는.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예.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사를 독일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없애는지를 잘 아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지난 여름에 세무조사를 당한 거예요. 독일에서요? 네. 그 깜짝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회사를 최순실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독일 검찰에서 의심을 한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네. 아. 그리고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주위에 한국 사람들 회사들이 다 세무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독일 검찰은 그 전부터- 지난 여름부터 추적을 하고 6월부터 있어요. 했죠. 그러네. 6월부터 예. 했죠. 무슨 계기는 있었나요? 독일 검찰이 인지한 계기는. 뭐 제보를 그건 난 모르겠어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독일 검찰하고 우리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죠? 독일어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한국어는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애국동포가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아무런 상관이 누명을 없는 어허. 나한테까지 어. 이런 조사가 들어왔으면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최순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독일 검찰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국동포가 독일의 최순실과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회사들을 추정을 했는데 독일은 시스템이 머니하우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독일 회사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거기 나오는 이름들을 치면은 또 연관된 회사들이 쫙 나올 수 아하, 있고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머니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다 올려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딥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국동포가 몇 달 동안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와 또 최순실 걸로 추정되는 사업체, 호텔, 식당 그런 것들을
다 뒤진 거야. 정말 정말 기가 막혀. 거기도 덕후네. 아니, 자기도 하는 사이에 이제 선수가 되고 양반이 계속 완전히 신이 들려버린 거야. 관계도 그려가지고 트위터에도 아. 한 번씩 올리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아 그래요? 네. 또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은? 엄청나게 중간중간에 계속 지금 올렸어요. 모든 언론들이 독일 재산 자료를 그분한테 봤는데 예. 그분은 절대로 자기를 노출시키질 않아. 예. 아 그럼 나는 그 사람 닉네임을 알겠다 누군지. 나도 그 자료를 봤거든. A로 시작해. 예, A로. 그런데 내가 지켜줘야 A씨라고 돼. 했잖아요. 지켜줘야 돼. 음. 애국 영웅이야. 예. 이렇게 부르자고. 그럼 너무 표시난다 그거는. 자, 너무 그래서 표시하잖아. 예. 그래서 갔는데 가서 우리가 뭘 봤는지 우리 주 기자가 예. 설명을 하면 최순실 주기자. 이번에 가서 본 거는 예. 뭐 많지는 않고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때 해외에서 그 외자를 들여옵니다. 한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차관을 들여올 때 달러가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대기업에서 이렇게 빌려서 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보다 훨씬 더 싸게. 싼 예. 이자.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싸게. 그때 한국에서는 거의 20% 가까운 이자예요. 이자였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뭐 5%, 5%. 7%.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차관을 들여올 때 그 차관을 들여올 때 커미션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죠. 주선을 해주니까. 정부가 주선을 하는데 그 커미션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계좌로 갑니다. 스위스에 있는 계좌. 예. 차관을 들여올 때도 그랬고요. 외국에 수출을 했을 때 수입 대금을 받을 때도 대기업에서 돈 받을 때도 거기서도 뽀찌를 뜯습니다. 그 물건을 팔고 그 결제를 받을 주기자 때도. 뽀찌 말고 리베이트. 네. 아니 뽀찌라고 뽀찌가 더 전문 말이에요. 전문 용어예요. 삥. 한자로 삥. 네. 두 자로 뽀찌. 그래서 스위스로 갑니다. 이 스위스 계좌가 굉장히 큰 저수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불러보십시오. 이유락, 김영우, 박종규, 김종필. 그게 다 털렸잖아요. 80년도에 이유락 네네. 김종필 돈이. 예. 스위스의 계좌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거를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이후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1980년대에는 그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정신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박근혜 집안에서는. 네. 그런데 그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계좌에 큰 저수지에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위스 계좌는 80년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네. 80년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일부분이 다른 계좌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다가 90년대 회사가 독일에 생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92년도. 91년인가요? 92년도에. 92년도에 유벨이 생기고 예. 얀슨이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얀슨. 예. 그리고 그때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최순득, 최순천 이 집안에서 회사를 하나씩 만듭니다. 다 92년도 이후죠. 이후죠. 그 즈음에 회사를 생깁니다. 최순실은 그 전에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독일에 그 80년대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음. 정윤회 씨도 왔다 갔다를 했는데 어. 정상적인 회사를 만든 거는 90년대에 들어서 예. 처음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주 기자님 쭉 가기 전에 예. 지금 정윤회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예.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물을 팔아서 36개인가 37개짜리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재산의 그렇죠. 종잣돈입니다 하는데 월세가 등- 아유 그 말을 믿어요 진짜. 잠깐만요. 근데 88년도에 이미 최순실과 정윤의 공동 명의로 재산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85년서부터 88년까지 최태민이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16회에 걸쳐서 재산을 샀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85년서부터 88년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건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5년도는 국내에서 장난을 치다가 88년 이후서부터 독일로 이 돈이 나가기 시작했고 92년서부터는 금융 실명제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 전후로
타서 92년도에 재산이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어, 미안합니다. 잘못 짚었어.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 맞아 죽은 후에 예. 해외에 있는 계좌는 계좌대로 있었고요. 예. 국내에 있는 돈 그리고 통치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그 많은 채권과 돈이 따로 빼돌려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준 6억 말고 다른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채권이었다라고 하는 네,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영남대 이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영남대 그리고 정수자각회에서 유경재단. 네, 유경재단 세 군데에서 이 세 군데를 굴리면서 자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갔고요. 거기에서 그 돈을 계속 만들어서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태민 일가가 그 부동산을 정리했다는 것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최태민 일가가 그 누구 친인척을 채용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정 입학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과 국내 자금은 자금대로 움직이고 해외에서는 그게 그 계좌가 계속 이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외에 있는 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윤회와 최순실이 외국에 계속 다니고 회사를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회사가 92년도에 이렇게 움직이던 회사가 95년도 6년도 중반에부터는 최순실 정윤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 회사가 사라지고 다른 회사로 움직입니다. 95년, 96년쯤에. 네. 그때는 다른 회사 의심할 수 있지 차명 회사니까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인가 차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 명확하진 않지만 의심 갈 만한 회사가 몇 군데 생깁니다. 그리고 의심 갈 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최순실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들이 한쪽은 종교재단이고요. 한쪽은 교회, 하나는 선교단. 하나는 어떤 학교의 특정 그룹이 있는데 이 세 파에서 최순실의 돈을 정리하면 종교재단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 선교단이 하나 있고 네. 또 특정 학교의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집단이 있고. 이 세 부류가 움직이면서 최순실의 돈을 그 차명 관리 아니면 세탁하고 관리해주는 그렇다고 의심이 갈 만한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의원님하고 찾았던 것은 기존에 그냥 여기 독일 교포들 중에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호텔을 몇 개 거느린 거부가 됐다던가. 아무 돈이 없던 사람이. 그다음 어떤 사람은 뭐 크게 식당을 그냥 보통 식당이 아니라 굉장히 기업형으로 하게 된 사람을 봤다던가. 그래서 몇 명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저희들이 좀 체크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최초로 회사가 나타나는 게 유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독일에서 전산 시스템이 92년도. 그때부터 생기는 거니까 80년대도 나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게 92년도 정윤회, 최순실, 독일 교포 유아묵의 이름으로 92년도에 유벨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요. 지난번 감방 청문회에서 제가 최순실한테 유벨이라는 회사를 왜 만들었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놀라고요, 안 놀라고요? 눈을 똥 뜨면서 처음 듣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그 유벨이라고 하는 회사는 정윤회, 최순실 공동 명의가 들어가 있었던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유아무개라는 분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추적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잠시 미국에 가 있고 그분이 운영하는 호텔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원래 독일에 살고요, 살기는. 그분은. 그렇죠. 애국동포가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갔는데 주 기자랑 함께 갔는데 거기에 따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지금은 따님이 경영하고 우리가 그 따님한테 이제 주 기자랑 우리 함께 가서 국정조사 하러 왔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차 한잔 하자.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하는 자 범인이다. 범인이다. 네. 숨는 안 자 나올 이유가 범인이다.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주 우연히 그 아버지 유아무개 씨하고 연결이 됐어요. 전화 연결이 됐어요. 또 다른 동포가 그분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 이거 간단하게라도 대답하지 않으면은 감옥 간다. 의심받으니까 응? 해명을 해라. 이제 그렇게 잘 네. 이렇게 예. 엮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최순실 정윤회를 92년도하고에 회사를 설립을 같이 했는데 당신 이름이 나오는데 맞느냐? 당신이 그분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됐어요. 그 유아무개 회장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 시인을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최순실 정윤회를 만나게 됐느냐? 이분 말씀이 그로스리에 뭐 채소 사러 갔다가 정윤회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회사 만드는데 이름이 필요해서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빌려줬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3개월치 월급을 받고서 나가라고 하면서 아무개한테 돈을 받아가라. 그 아무개가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 윤남수예요. 근데 윤남수한테 갔더니 돈을 안 주더라. 아하. 그래서 안 좋게 헤어졌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어디서 난 거냐? 돈을 어떻게 벌으신 거냐? 자기 딸이 유태인하고 뭐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아, 그 호텔도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이면서요. 그죠. 정치의 정윤회가 유태인 돼버렸구만. 아니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자기가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또 이런 유태인을 갖다 붙여. 식으로 저희들 추정하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명예를 그러니까 근무를 사서 호텔을 사서 동포한테 운영하러 주는 거죠. 예. 그럼 그 동포와 최순실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건물과 호텔과 식당이 예. 지금 운영되고 있을 거라 보는 거죠. 예. 그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로 양심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관계니까. 네. 그 아버님,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독일에 온 이민 1세대하고 야. 정윤회 최순실이 관계를 맺습니다. 예. 몇 분하고 한 주로 파독, 광부 뭐 이렇게 되나요? 그분들이? 파독 광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간호사도 많았고 예, 파독. 처음에 공부하러 가거나 그 전문직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정윤회 최순실이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이름이 있다거나 명망가들은 아니었고 아니고. 잘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나 혹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거나. 네네. 네, 다 그랬습니다. 한 3명 정도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들의 아들, 딸로 인연이 맺어지고 그 사람들의 명의로 지금 재산이 재산이 있고.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예, 사람들이 잠깐만요.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거지. 잘 살게 그러니까 돼요. 고마운 거지. 아, 그리고 잠깐만. 앞으로도 이 관계는 유지돼야지 자기들이 그런 신분을 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